1010년부터 1011년까지 거란의 침략이 있었고 고려가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거란과의 2차 전쟁입니다. 그때 강감찬을 비롯한 3대장, 사실은 2차 전쟁 때는 강감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세 사람의 장수가 있었죠. 지채문, 하공진, 양규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양규 편입니다. 양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고려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로 양규가 흔한 말로 떴죠. 영웅이 됐지만 사실은 우리가 양규에 대해서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드뭅니다. 먼저 나이를 몰라요.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현종 2년 1011년 1월 28일 날 양규와 김숙흥이 거란과 싸우다 죽었다. 전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록 다음에 향년, 몇 년, 요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생년을 알 수가 없죠. 죽은 해, 사망한 해만 알고 생년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에 하공진도 그랬었죠. 대체로 고려 초기 인물들이 출생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입전이 돼 있는데요. 양규의 경우에는 본관도 모릅니다. 대체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개 이름 써놓고 그 다음에 어디 사람 이게 꼭 나오거든요. 그게 고려시대에는 본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규는 어디 사람, 어디인이라고 하는 요 말이 없습니다. 고려사 양규열전은 그 말 없이 바로 목종을 섬겨서 형부낭중에까지 이르렀다. 이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관리가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부낭중이 되었는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목종을 섬겨서 형부낭중에 이르렀다 이 말 한마디가 시작인데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종 때 정치가 복잡했잖아요. 목종이 유행관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폐행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왕이 이렇게 총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왕의 총애를 믿고 권력을 농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폐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폐행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고 또 천추태후는 김치향하고 손을 잡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이 아들을 또 그 다음 왕에 올리려고 하고 있고 자 이런 복잡한 와중에서 형부낭중에까지 올랐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어느 편에 들지 않고 조심조심 하면서 사실은 눈치를 살피면서 그 자리까지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뭐 젊은 시절에 그랬던 거 가지고 이 뭐 일생을 평가할 때 여기저기 눈치를 본 사람이야 이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우니까 뭐 형부낭중에 올랐다. 요 정도 하고 넘어가죠. 양규의 양씨는 요 양씨입니다. 버들양자가 되는데 양씨는 크게 두 개 성이 있죠. 저 양씨, 이 양씨가 있는데 요 두 번째 양씨입니다. 이 양씨의 본관은 지금 4개 정도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이 청주 양씨, 남원 양씨가 많고 안악 양씨가 있습니다. 안악은 황해도의 안악이죠. 그 다음에 평안도의 중화에도 이 양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양씨는 청주, 남원, 안악, 중화 4개 본관이 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를 찾아가 보면 이 4개 본관 말고도 경상도 경주에 속한 기계현에 이 양씨가 있고 강원도 철원에 속한 김화에 이 양씨가 있고 강원도 춘천의 속현인 사탄이라고 하는 곳에도 이 양씨가 있어서 3개 본관이 더 확인이 됩니다. 물론 세종실록 지리지를 더 꼼꼼하게 찾아보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씨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본관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 정도가 지금 조사할 수 있는 전부일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여러 양씨 가운데 아마 안악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그 이유는 부인 때문이에요. 양규는 부인의 성씨가 확인이 됩니다. 홍씨예요. 그리고 부인이 가지고 있던 관직이 있습니다. 이 관리에 부인에게 주는 관직을 외명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정경부인, 정부인 이런 것들이 외명부예요. 고려시대에도 이 외명부가 있는데 양규의 처 홍씨의 외명부가 은율군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은율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 홍씨의 본관지가 됩니다. 은율이 어디냐면 황해도 은율현이거든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이 은율현을 찾아가서 성씨를 확인해 보면 홍씨, 오씨, 방씨 이 세 개의 성씨가 나옵니다. 은율, 홍씨죠. 양규와 그 홍씨가 가까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결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부인이 은율 사람이니까 양규는 안악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요 정도 추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본관 모르겠다 이거 사조, 증조부, 조부, 아버지, 외조, 사조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 가장 먼저 유명해진 사람, 가장 먼저 사서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 양규인 셈이죠. 관리가 되는 방법 이것도 역시 모릅니다. 그런데 형부낭중이 되었다고 한 걸 보면 문신이거든요. 군인이 되었다가 무신이 되는 하공진이나 지체문 같은 그런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닐 가능성도 있다. 처음부터 문신의 길을 통해서 관리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과거급제인데 과거급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급제라면 꼭 그것을 기록을 했을 테니까요. 과거를 통하지 않은 문신의 길로 관리가 됐고 그래서 목종 때 형부낭중까지 올랐다. 아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은 다 모르겠다라는 거죠. 양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밝혀진 것이 없으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요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양규 열전은 양규 개인에 대한 정보보다는 양규가 전쟁에 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현종 원년 1010년에 거란주는 거란의 황제죠. 거란주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강조를 토벌한다고 하며 흥화진을 포위했다. 자, 이게 거란의 2차 침략이죠. 이때 양규가 도순검사가 되어서 이 관직을 가지고 흥화진사 호부낭중 정성, 흥화진 부사 장작주부 이수화, 판관 느미령 장호와 함께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자, 이렇게 양규열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 여기에 양규는 도순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흥화진사 하면서 호부낭중, 또 흥화진 부사 하면서 장작주부, 흥화진 판관 그러면서 느미령 이런 관직 이름을 꼭 써놨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가지고 있었던 관직, 이걸 경관직이라고 하는데 이 관직을 가진 채로 지방에 파견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이 없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올라갈 사람들인데 전쟁을 당하는 바람에 서울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관직보다 흥화진사, 흥화진부사, 흥화진판관이라고 하는 흥화진에서의 관직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다. 양규열전에는 흥화진에서 고려군과 거란군이 싸웠다는 전투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자, 요거 좀 뜻밖의 사실인데요.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양규열전 말고 고려사 세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월 16일에 거란주가 친히 보병과 기병 40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흥화진을 포위하자 양규, 이수화 등이 굳게 지키며 항복하지 않았다. 포위했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공격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흥화진에서 그때 전투가 있었는가 하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흥화진이 어딘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흥화진은 지금 평안북도에 신의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신의주는 이름 그대로 새로 만든 의주의 신도시고, 옛날 의주는 지금 신의주보다 압록강 상류 쪽으로, 그러니까 좀 더 동북쪽으로 간 지역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흥화진은 의주 남쪽 55리 지점이라고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나오거든요. 55리면은 2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자, 이 흥화진이 강동 6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희가 소손령과 외교談判을 벌여서 압록강 동쪽 땅을 고려 영토로 인정받았다. 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해서 고려 영토로 확보한 그 지역에 6개의 주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 동쪽의 6개 주, 강동 6주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요. 강동 6주 위치를 지도상에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북쪽, 압록강 가까이에 있는 것이 흥화진, 그 아래로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그리고 귀주는 이 선상에 있지 않고 좀 더 내륙 쪽으로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이 6개 지역에 성을 쌓게 되는데, 흥화진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고려사에 또 나옵니다. 995년에, 그러니까 이 강동 지역을 고려 영토로 확보한 다음 해에 왕이 서희에게 명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 땅 깊숙이 들어가 안의진과 흥화진에 성을 쌓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995년까지도 이 지역에는 여진족이 그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여진 땅 깊숙이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흥화진에 성을 쌓습니다. 이 흥화진이 거란이 2차 침략을 해왔을 때 첫 번째로 고려군과 맞서게 되는 곳이었다. 첫 번째 방어선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투 기록이 없어요. 자, 양규열전에 흥화진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